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간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낼 수 있었고요.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일제히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그런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부터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됐었던 CPI가 전월 대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까지 더해져서 투자 심리에 약간 부담을 줬었죠. 다만 오늘 PP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상품 가격이 있고 서비스 가격이 있는데 상품 가격 자체는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 나타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지표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쪽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상품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6월의 PPI를 자세하게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오히려 상품의 가격은 오르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가 내려가서 전체 물가가 내려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비스가 내려간다는 건 서비스 강국인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부진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해서 결론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 시장의 그닥 긍정적인 지표로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PPI 발표를 두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한 관세 영향이 하반기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경우에는 물가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일단 7월 금리 인하는 일단 물 건너갔으니까 9월까지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거를 하나하나 잘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연준의 베이직북도 발표가 됐죠. 연준이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 보고서인 베이직북을 공개했는데요. 5월 말에서 7월 초에 경제 활동이 소폭 성장했지만 향후 전망은 중립 그리고 다소 비관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개 지역 중에 단 2곳만이 향후 성장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른 지역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준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시장에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달 29일에서 30일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을 하지만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가 일단 상승 마무리는 지었지만 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했었던 이유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바로 이 연준의 제롬 파월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곧 해임할 것이다 라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시장의 심리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크게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파월 해임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파월 의장의 행동이 굉장히 굼뜨고 또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래도 파월 해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바로 내놓기도 했고요.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다음 연준 의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 해임은 없지만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파월 의장의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비둘기파적인 의원으로 교체가 될 경우 앞으로 연준이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는 사실 호재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억지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는 것은 시장 안에 있는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 한 해 연준이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죠. 브라이언 모이니헨이 오늘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코인 시장을 흔들었었던 이 암호화폐 법안이 본회의 상정의 표결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새벽 시간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어제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여기에서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본회의를 통과를 할지 안 할지, 본회의에서 논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지수로 남았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명 중에 11명을 설득을 시키면서 일단 본회의 상정 표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정말로 최종적으로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7월 중순 안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 CBDC 금지법을 함께 통과시키냐 마냐를 놓고 좀 극진파들의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내부적인 이슈는 잘 봉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간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1% 정도 하락하면서 62%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10.7%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5년 만에 10% 이상의 도미넌스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들도 간밤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과거 시장 순환에서 남은 코인들이 유동성을 다시 배분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상장된 코인들의 가격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예전 불장 때 올랐었던 코인들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코인들과 함께 일부 메이저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욱더 잘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7% 상승하면서 3,300달러 선을 돌파해준 상황인데 이 나스닥의 상장사죠.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간밤에도 3천만 달러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28만 개 이더리움을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것처럼 이더리움 쪽에서도 기관들의 자금이 긍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ETF 쪽에서의 순환매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 블랙락의 ETF 현물 ETF인 ETHA에서 이더리움이 4.8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의 ETF를 출시하고 나서 최대 순유입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역시 18억 달러로 최대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ETHA를 제외한 나머지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량도 긍정적으로 집계가 되면서 기관들이 직접 이더리움을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갓 캔들이 나왔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신의 한 수에 가까운 캔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번 주 안에 4,000달러 이상까지 돌파할 것이다 라는 칼레오 전문가의 분석글도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결제 약정 증가로 인해서 강세 신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 안에 3만 달러에도 접근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4,000달러를 목표로 한다라는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트레이더들도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레버리지 ETF 이더리움의 포지션에 대한 수요, 또 신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급등이 단기간에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난주 동안만 109%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172억 원에 도달하는 금액이 네트워크 수수료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네트워크 수수료 증가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더리움의 소각률을 높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증가된다. 이것은 이더리움의 유통량 감소로 이어지고요. 유통량이 감소되면 결국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더리움은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아주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대장주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더리움이 올랐었던 차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도 2016년 사이클에 그러했던 것처럼 330%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그 정도 오르면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6,000달러를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더리움의 차트 전망과 함께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3달러 돌파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5% 정도 오르면서 3달러 돌파를 해줬는데 리플은 두바이에서 부동산 토지권 토큰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UAE 내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장을 시켰는데 리플이 부동산 토큰화 분야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 가면서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못지않게 이 대외적인 이슈들이 리플의 가격을 또 끌어올려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서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한 가격 움직임 당분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에 대한 가격 전망, 지금 이러한 조건들이 유지가 된다면 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최고치를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가 리플에게서도 보여질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지금 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62%까지 내려온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시간 동안 오른 종목들과 앞으로 오를 종목들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80% 이상의 종목들이 롱에 대한 포지션을 받아가고 있는 만큼 내일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말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 각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